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대북 전문가이신 이동복 선생께서 오늘 또 아주 흥분된 글을 보냈습니다. 주진호 교수의 역사박물관장 임명은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행위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주진호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주 교수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임명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2013년 대표 지필자로 쓴 천재교육 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1948년 12월의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는 지필 기준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38도 쓴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복 선생은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주교수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정부가 거의 이 같은 대한민국 관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법적 정통성을 허물어버리기로 작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산모인 유엔이 총회 결의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상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1948년 12월 12일자 총회 결의 195-3호 제2항의 명문이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에도 불구하고 소위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운운하는 자는 북한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통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유엔 총회 결의 195-3호의 명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한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또 번역을 해가지고 이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주진호 교수가 왜곡한 내용을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조갑제닷컴에 실어 주셨습니다. 그 대목을 저도 한번 다시 읽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한국의 정통성, 국가적 정통성, 그리고 법률적 정통성을 확인하는데 이 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결의 12월 12일,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의 결의입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임시위원회가, 유엔 임시위원회입니다. 유엔 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유교한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한반도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 임시위원회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한반도상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선포한다. 즉 자유로운 선거,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다. 여기서는 앞에 말을 이어가는 거니까 이 그러한이란 말은 합법정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정부라는 말이 이 국제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합법정부, 요 중요한 대목인데,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헌법 제3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을
흡수 대상으로 보고 국가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남북한의 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가르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유엔 총회 결의문인 것입니다. 한문도 읽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이 다소 법률 용어니까 딱딱합니다. 한반도에서 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 합법정부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 그리고 임시위원회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한반도상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선언한다. 유일한 그러한은 여기서 핵심 용어가 유일한 그러한은 앞에 합법정부라는 말이 있으니까 합법정부임을 선포한다. 뭐 여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굳이 한국은 38도선 남쪽에서만 합법성이 있다. 북쪽에 대해서는 합법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헌법 제3조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반국가 단체로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교과서에서 강조를 가장 많이 해야 될 대목을 영어 본문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한국의 국가 정통성을 폐기하는 글을 쓴 사람을 대한민국 박물관장으로 임명했느냐에 대해서 이동복 선생이 흥분하고 있는 것은 이분 혼자의 생각 때문이 생각이 아니라 한국인이면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 총회 결의 195-3호의 이 같은 내용을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일자 길에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의 내용은 앞으로 언젠가 통일 논의가 본격화될 때 당연히 시비 분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법적 정통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이 부식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슈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사주하에 있거나 북한의 사주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 좀비로 기숙하는 범좌파의 무리들이 문제의 유엔 총회 결의 195-3호의 내용을 왜곡 변질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책동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주진우 교수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직에 임명한 것은 그 같은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행위를 민간에서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좌편향 학자였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이라는 고위 공직에 임명한 것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행위를 정부가 하게 되었다. 정부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의 아주 피 끓는 호소입니다.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글을 끝맺었습니다. 뜻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게 주교수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임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이 나라 야당들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덩어리로 뭉쳐서 나날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행위를 저지하는 공동정선을 형성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교육의 차원에서 유엔 총회 결의 112-2 및 195-3호의 전문을 아래에 첨부한다. 첨부된 것은 조갑제닷컴에 접속하시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 같은 나이가
네, 드신 분이 급히 글을 써서, 장문의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법률적 용어, 유엔 총회의 다소 딱딱한 법률적 용어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을 실감 있게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다.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이것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통성 싸움입니다. 한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정통국가를 가져야 됩니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 국가는 하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냐,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의 싸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손이냐, 적자냐, 서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정통이냐, 이단이냐의 싸움에서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앉힐 수 있느냐.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를 국정 운영의 하나로 삼았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인사는 취소해야 합니다. 이 인사는 취소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사는 종손이 자기 집안, 가문이죠. 가문의 정통성을 종손이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인사가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 인사처럼 중대한 의미를 가진 인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 유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이 되었다. 관장이 되었다 하는 것에서 파생되는 정통성 논란은 국익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